시간여행이라는 주제는 영화에서 SF 장르를 넘어 로맨스, 드라마, 예술 장르까지 등장합니다. 제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다루는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에 의한 시간여행과 타임머신이란 단어를 최초로 등장시킨 건 1895년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더 타임머신입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그리고 예능에까지 두루두루 사용되는 소재인 만큼 현실에서도 나는 시간여행자다, 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각자의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진이나 미술품에서 현대적인 물건을 보인다거나 과거의 유물에서 현대의 물건처럼 보이는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시간여행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공간이동은 웜홀을 배경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유리잔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중심을 잡아가면서. 이거를 100만 개 쌓아 올리라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가설이 현실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 접해도 흥미로운 시간이라는 주제가 영화를 만난다면 인간의 수명을 뛰어넘어 14,000년을 살아 성경 속 예수가 자신이라는 남자 맨 프로머스, 80세 노인의 외모로 태어나 아기의 모습으로 잠들었던 수명이 거꾸로 가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시간이 화폐가 되어 수명을 거래할 수 있는 세상, 그곳에서 손목에 각인된 시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인타임. 영화마다 설정이나 사용법이 다르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시간 개념도 있습니다. 타임 패러독스. 타임머신을 등장시키는 시간여행 영화의 대표이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바로 백 투 더 퓨처. 시간여행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가 담긴 영화이며 미래의 문물을 상상해 펼친 영화입니다. 신발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신발이나 공중에 떠있는 스케이트보드, 호버보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영화에서 타임머신은 돌로리안이라는 자동차를 브라운 박사가 개조해 만들어냈습니다. 타임머신의 동력은 원자력인데 브라운 박사가 사용하는 플루토늄은 테러리스트가 원자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맡긴 것을 빼돌렸습니다. 타임머신은 88마일의 속도를 내면 원하는 시간으로 타임워프가 가능합니다. 영화에서 브라운 박사는 미래에서 온 마티가 자신의 부모님 만남에 개입하는 것을 알게 되자 마티 형의 존재가 사라지는 패러독스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 부모님이 서로 사랑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88마일의 속도를 내지 않고도 간단히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 헤르미온느가 타임터널을 이용해 시간을 되돌려 시리우스 블랙을 구합니다. 여러 개의 수업을 듣기 위해 맥고나걸 교수님을 설득해 구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세계관답게 여기에 재미있는 설정도 있습니다. 한 마녀가 시간여행을 하다가 1400년에 5일 동안 갇힌 사건이 있는데 마법 부서에서 현재로 되돌렸으나 그녀의 신체는 500년의 세월을 겪어 순식간에 늙어버렸고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에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그들의 후손 중 최소 25명이 태어나지 못하게 되어 현재에서 사라진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법도 타임 패러독스를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타임머신 없이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테넷.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 작품들도 시간을 독특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인셉션은 꿈으로 접속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때 잠을 자면 두뇌 활동이 빨라져 짧게 잠들어도 꿈속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이용해 현실의 5분은 1단계 꿈에서 1시간, 2단계 꿈에서 12시간, 3단계 꿈에서 144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여줬으며 인터스텔라에서는 주인공이 경험한 중력의 이상작용으로 알게 된 좌표가 실은 미래의 주인공이 블랙홀에 들어가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였고 책을 떨어뜨린 곳도 자신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상대성 이론과 웜홀, 미래의 존재의 도움을 받아 과거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앞선 두 작품으로 시간을 다룬 놀란은 테넷에서는 인버전이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놀란은 테넷과 인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시간여행 영화가 아닙니다. 시간 그 자체와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는 영화입니다. 물리학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인버전이란 엔트로피가 반전되어서 현재 시간과 비례하여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실질적인 관념입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타임머신 없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나비 효과와 어바웃 타임입니다. 나비 효과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작성한 일기장과 같은 기록물을 통해 그 당시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말 한마디에 미래의 자신과 주변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비 효과의 주인공과 같은 능력이 있는 About Time. 주인공은 집안 남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And the secret is that the men in the family can travel in time. 어두운 곳에서 정신을 집중하면 갈 수 있는 아주 편한 방식입니다.
주변인을 도우려 과거를 바꿨다가 미래가 바뀌자 다시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에 타임슬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바웃 타임 영화와 비교해서 여자 주인공도 같고 스토리도 비슷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여행자의 아내입니다. 주인공은 시간 여행자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본인 스스로 어디로 갈지 언제 떠날지 등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자신이 시간 여행자임을 알고 있는 클레어란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로맨스라는 그릇에 미술을 담으면 미드나잇 인 파리가 되고 음악을 담으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됩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 속 시간 여행자의 약혼자는 또다시 레이첼 맥아담스입니다. 이 영화는 파리의 밤거리를 배회하던 주인공이 종소리와 함께 나타난 차에 올라타며 1900년대로 이동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자체가 한편의 작품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악보가 등장합니다. 악보는 주문, 음악실은 타임머신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경우 안면식 없는 사람만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 서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간 이동자에게 가장 큰 부작용이자 주의점은 앞서 언급한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시간국에 소속되어 시간여행을 하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11명의 템포럴 요원, 폭파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투입되는데 임무 중 큰 부상을 얻게 되고 한 남자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임무, 그 임무로 인해 패러독스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로키 시리즈는 예전과 다른 행동으로 타임 패러독스처럼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닌 아예 다른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것, 멀티버스는 보통 평행세계의 각기 다른 세계관을 다루는데 로키의 멀티버스는 조금 다릅니다. 타임키퍼들이 만든 신성한 시간의 선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원래 예정된 사건이 흘러가는 시간선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결과가 다른 시간선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멀티버스와 타임 패러독스 그리고 시공간 이동을 재미있게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버스를 다루는 마블이나 DC 세계관이 아닌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A24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북미에서 2022년 3월 20일 개봉했고 업로드 기준 한국 개봉 미정으로 너무 웃다가 너무 울었다. 멀티버스를 이렇게 쓰는 영화는 처음 봤다 라는 평이 있습니다. SF와 코믹이 섞인 영화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원하는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갇히는 타임 루프의 형식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영화는 가까운 미래, 미믹이라는 외계 종족의 침략으로 인류가 멸망 위기에 놓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외계인에 의해 주인공은 한 시점에 갇히게 됩니다. 죽어도 같은 시점에서 눈을 뜨는 주인공은 조금씩 다르게 시도를 해가며 그 시간을 벗어나고 상황을 파악해 나갑니다. 소스코드 영화는 자의적으로 사건에 갇힙니다. 캡슐 속에서 소스코드를 이용해 사람의 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열차 폭탄 테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폭발 8분 전으로 들어가 범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시간을 다루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언급한 영화들이 시간을 다루다 보니 인물, 사건, 서사의 반전 요소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추천하는 작품들이니 한 번쯤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언젠간 시간여행을 해보도록.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는